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인사는 되게 쾌활하게 하는데 참 요즘 시장이 좋지 않아서 네 영상을 찍으면서도 참 마음이 좋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매일매일 화랑장세를 좀 보여준다면 네 방송을 하면서도 굉장히 파이팅 가득하게 방송을 이어갈 수 있을 텐데 참 그렇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쉬움이 많아요. 그만큼 이제 시장이 특히 이제 10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11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특히나 더 많이 악화됐는데요. 정말로 미 증시를 보고 있자면 너무나 부럽고 네 그렇습니다. 니네만 가고 우리는 못 가는데 예? 사실 그렇잖아요. 미 증시는 어제도 네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왜 하필 자기네 휴장인 날, 미 증시는 이제 오늘 추수감사절 이후로 휴장이죠. 근데 하필이면 니네들 휴장일 때 홍콩 인권법에 사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권법 사인을 했죠, 트럼프가. 왜 하필 그랬을까요? 참 개탄스럽고 너무 그렇네요. 이런 부분에서 참 안 그래도 울고 싶은데 옆에서 뺨까지 때리는 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오늘 증시 사실은 미 증시가 굉장히 어제 강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굉장히 강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개장 초에 했는데 개장 뭐 한 30분 남겨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 인권법 사인이 있고 나서 중국에서 좀 있다가 우리도 반격을 하겠다, 예상하는 반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제 나스닥 선물이 잠시 급락 마감을 하고요. 장외 외환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중국 지수가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의 수급도 더더욱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꼭 시장이 하락의 이유를 찾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네 시장이 좀 안 좋고 괴롭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참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렇습니다. 시장의 하락이 보이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대응이 잘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대응이 잘 안 돼요. 뭐 이미 하락을 다 맞았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이제 지난주부터 하락이 예정이 되어 있던 부분에서 뭐 대응이 됐을 부분 선제 대응이 됐을 거고, 안 될 부분은 이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황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비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비중. 보통 상승장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비중을 못 늘립니다. 비중을 또 안 늘려요. 이게 다시 늘려야 되는데 상승장에 있을 때는 물려있는 종목이 이제 본전에 와서 매도하기 바쁩니다. 매도하기 바쁘고요. 이상하게 또 하락장에 가면은 이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꾸 매수를 하게 됩니다. 이 하락의 바닥이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자꾸 매수에 손이 가게 되죠.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도 뭐 그럴 때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비중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지킵니다. 이 비중만큼은. 즉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범하는 우가 뭐냐면, 이때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다 보니까 신용 혹은 미수를 쓰고요. 그 다음에 들고 있는 종목을 손절해서 지금 막 날아가고 있는, 지금 막 급등하고 있는 급등주에다가 몰빵 베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치명상을 입히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인데요. 절대로 이제 이런 매매는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저도 예전에 매매를 하면서 이제 눈물로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지나고 보면 가지고 있던 우량한 회사들은 있을 거예요. 우량한 회사들,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고 사이클상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지수가 안 좋아 빠지는 종목들은 손절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돈 버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급등주 단기 트레이딩은 예를 들면 자산이 3억이라면 물론 능력이 되면 3억을 다 갖다 매매를 하면 좋겠지만 뭐 3천에서 5천 사이의 금액으로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수의 빈도가 많죠. 매수의 빈도가 많기 때문에 하루에 거래 대금이 많아요. 진행되는 뭐 3천이면은 하루에 많이 하면 뭐 한 3억도 하겠네.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비중을 낮춰서 이 3천원을 가지고 뭐 한 방에 뭐 500, 뭐 1000씩 나눠서 이렇게 하다가 손실이 크면 그날은 매매를 쉬어버리고요. 이걸 복구할 생각을 하면 한도 끝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는 절대적으로 비중을 모든 걸 올인해 버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한번 이런 이야기를 좀 무겁지만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시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을 보면 미 증시가 굉장히 크게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제조업 지수의 회복에 더불어 3분기 GDP 확정치가 원래 예비치가 1.9%였는데 잠정치가 2.1%로 올려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에 더불어서 이제 내년에 미국의 GDP는 상승할 거라는 네, 그런 부분까지 더해지면서 미 증시가 한 번 더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도 발언을 했죠. 지금 미국과 중국과 협상을 하는 부분이 막판에 약간의 조율해야 될 어려움은 있으나 타결이 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증시를 어떻게 보면 펌핑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장 마감 이후에 이제 트럼프의 홍콩 인권법 서명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약간의 숲으로 돌아간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은 뭐 이게 아니더라도 지수의 상승 모멘텀이 약간 없었던 상태에서 나온 하락이기 때문에 일단은 겸허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아쉬움이 좀 많은 거는 MSCI 이머징 마켓 지수 리밸런싱이 다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의 추가적인 매도세가 지속된다라는 점이 증시 약세고요. 어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로 들어가는 자금이 확실히 이제 강한 수급이 들어올 때 지수가 좀 변화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MSCI 지수 편입, 그 다음에 코스닥 150 편출입 이제 이벤트가 끝났고 이쪽에 이제 어제 편출된 종목들이 급락을 했고 오늘 코스닥 150에 편입된 종목들이 장 초에 살짝 좋다가 몇 개 종목 뭐 파워로직스 클래시스 몇 개 빼고는 클래시스도 다 밀렸죠. 파워로직스 빼고는 전부 다 밀려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수 영향을 크게 받은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좀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변동성이 커졌던 부분이 SK 바이오팜, SK 케미칼 관련된 이슈로 최근에 상승했던 이 섹터군들이죠. 단기 차익 매물이 강하게 출회가 됐습니다. 관련주들이 전부 다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쉽지 않은 매매가 됐어요. 급등주 성격에서 오늘 이렇게 돼서 이거는 이따 종목을 한번 봐보도록 하고,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 센트럴 모텍의 추가 점 상한가가 장 초반에 있었는데 바로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바로 대량 매도가 출회되면서 하락을 하고 다시 이제 바닥에서 물량을 모아서 끌어올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오늘 신규 상장 종목들이 전체 약세 및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저도 이제 신규 상장 종목 어제 노터스를 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종가로 노터스를 들어가서 종가의 한 50% 일단 시초가 부분에 손절한 다음에 오늘
이제 시초가부터 노터스를 매매를 하고 바로 매도를 했었어요. 그만큼 변동성이 너무 심했습니다, 오전에. 그리고 삼성출판사 이거 대박주라고 했는데 진짜로 뭔가 이제 모멘텀을 숨기고 있다가 끝내는 자기의 이제 본 모습이 드러났네요. 그래서 오늘 삼성 출판사 그 자회사의 이 아기상어 애니가 넷플릭스를 통한 전세계 유통이 된다라는 기사와 함께 아기상어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토박스는 오후까지 흔들림을 주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많습니다. 삼성 출판사 대장이죠. 삼성 출판사 대장인데 뭐 부대장 당연히 토박스 코리아고요. 누가 봐도요. 그 다음에 뭘까요? 사실은 예전에는 오로라였습니다. 오로라가 갔고 그다음에 CNH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 외 종목들 뭐 테마주에서 1등, 2등을 제외한 다른 종목들로 승부를 보려고 하면 사실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 위에 1, 2등 종목이 흔들렸을 때 이 하락의 강도 그리고 반등의 이 탄력이 이제 훨씬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테마주는 그리고 이러한 강한 테마가 형성이 된 종목군에서는 무조건 1등과 2등주만 공략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으로 장 초에 이제 한창 재지를 좀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황교안 대표의 뭐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는 뭐 기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고, 정치 테마 쪽 보면 이낙연 관련주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네요. 시장이 약세를 보였을 때도 꾸준히 이 우상향 추세를 이어져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밖에 이제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늘 약세가 지속되면서 코스닥의 하락이, 그러니까 추가 하락이죠. 추가 하락이 좀 나왔는데요. 단기적으로 지수가 조정을 볼 때는 일단은 제약바이오는 지수 연동이 워낙 강한 섹터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잠시 이제 보류를 하면서 신규 매수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중국 소비주 관점에서는 왕이 부장이 다음 주 방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비주 모멘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만약 하나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을 희망한다, 아니면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방문할 것에 대한 사전 조율차 왔다라는 부분이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된다면 이 또한 또 강력한 모멘텀이 되겠죠. 뭐 오늘부터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이쪽 섹터를 이제 매수를 들어갔고 추가적으로도 매매를 진행을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 보시고요. 치매 패치 관련해서 SK케미칼이 이제 FDA 허가를 받아서 이제 전일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 사실 이제 장초에 아이큐어를 관심주로 놓고 이제 시장에서 한 세 종목을 보고 있다가 아이큐어를 못 들어갔었는데요. 치매 패치 관련 혹은 치매 관련주들이 여전히 상승 견조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큐어 정도는 관심 종목 넣어서 한번 보고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지수의 전저점 이탈 우려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를 100% 이제 확정지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런 우려가 있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미 증시가 이제 악재를 시장에 뿌려놓고 휴장을 하다가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나는 시점에 예를 들어서 급락을 하게 된다면 혹시나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는 금요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장에 금요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최대한 많이 하고요. 현금은 지금은 아껴놨다가 나중에 지수 반등할 때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수급 보면서 추가적으로 넘어가죠. 수급사항은 오늘도
대량 매도가 좀 나왔어요. 오늘도 대량 매도가 나오고, 프로그램 얘네들이 B차익으로는 B차익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은데, 뭐 장초에 B차익도 300억 가량 매도가 나오다가 올렸죠. 이거는 이제 선물옵션 합성에 의한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차익이 합성이고, B차익 말 그대로 순수 프로그램으로 갖다 퍼부은 게 420억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코스닥도 상당히 많이 지금 투심이 악화될 정도로 연속적인 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를 봐야죠. 코스 전체 이제 개인의 매수 성향을 보면 지금 11월 달에 공격적으로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물량바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이러다가 만에 하나 개인들의 대량 매도, 즉 투매가 나올 시점이 되면 또 개인들은 대량 매도가 나와버려요. 그 시점에서 그거를 보면서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자, 해외 증시 한번 또 보죠. 지속적으로 언급드리지만 지금 이거는 뭐 낙관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그리고 지수를 예측하기도 어려운 게, 이거는 저만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버티지 못하면 빠진다 라는 관점으로 이 위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위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연말이 가까워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서든 브레이크를 경계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환율은 1800을 넘을 개연성도 있어 보이네요. 일단은 1185원 정도에서 바닥을 잡아주면 좋겠는데,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고, 외국인의 국내 매도세가 어디까지 갈지를 좀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MSCI 이머징 마켓의 이제 국내 지수인데, 이 갭 구간, 이때 떨어졌던 갭 구간을 다시 갭으로 올렸는데, 만약 이걸 다시 깨고 내려가면 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지수를 보고, 그 다음 코스닥 지수만 하나 잡죠. 지수에 대한 시나리오는 잡고 있는 게 좋습니다. 지수에 대한 시나리오는 어제 이제 언급을 했던 여기서 일단은 여기 맞고 떨어졌죠. 그러면 하락할 확률이 상승 확률보다 높다라고 보여줬고, 장 초반에 120선에서 정확히 저항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눈으로 보고 있으면 오늘 장 초에 시작하고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대응을 해야 돼요. 말 그대로 정강후 약장세, 전형적인 약세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렴할 때까지, 예를 들면 이게 하락하고 분봉상에 이런 이 122평이나 300일 분봉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렴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최대한 보수적으로 지수를 놓고 봐야 될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우려를 하시고 보는 게 맞고, 지금 갭이 하나 생겼어요. 그럼 3분봉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약상승 출발을 해도 또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내일은 아랫꼬리를 잡아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랫꼬리 잡아놓고 여기에서 월요일날 이렇게 밀리면 이제 610포인트 보러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 N파동이 나온다면 기본 610포인트까지 열려 있어요. N파동이 나온다면 상승할 때도 이렇게 가죠. 거의 대칭이에요. 상승한 만큼 하락이 짧고 길고, 지금은 하락이 여기서부터 잡을게요. 하락이 길고 반등은 짧다라면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이 가운데서 이렇게 빠진 거겠죠. 이렇게 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주의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 라고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종목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SK 그룹주 좀 보죠. SK 그룹주, SK 케미칼. SK 케미칼을 오늘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종목이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 시가에
그 상한가 종목 시가 배팅 들어가면은 굉장히 빠른 판단이 필요해요. 굉장히 빠른 판단이 필요하고, 저는 이거를 키움으로 했으면 일치가 있겠죠. 어제 제가 앞으로는 종목 매수에 대한 부분은 되게 보수적으로 잡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에이프로젠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서 조금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본 거예요. 이때 시초에는 못 들어가고, 이 구간이죠. 이런 구간, 이걸 이렇게 펼쳐 놓고 보면 쌍바닥 보수적으로, 어차피 이제 보수적으로 놓고 목표를 여기를 잡을 것인가 여기를 잡을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였는데, 강한 종목 안에서 이 쌍바닥을 확인하고, 쌍바닥이죠, 확인됐으니까 이거 돌파 이후에 눌림에 들어간 거예요. 눌림에, 돌파 이후 눌림에 들어가서 올라갔는데 시장도 이상하고요. 이때 시장이 다 꺾였습니다. 시장이 이상하고 뭐 종목들 방향도 얘네들도 힘이 없길래 그냥 그래서 매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매매를 하더라도 대응이 같이 안 되면 매매가 좀 힘들고요. 어차피 이게 틱틱이가 돼버렸는데, 이 쌍바닥 확인하고 이제 돌파 눌림자리 같은 거죠. 이게 쌍바닥에서 어떻게 보면 돌파 눌림이니까 이런 구간.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여기서 지속 횡보가 돼야 되는데, 이 돌파한 지점을 이탈을, 이 시점에서 이미 크랙이 갔어요. 종목에 이 시점에서 크랙이 갔고, 저점을 낮췄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좀 어려워졌다라고 보여주고, 하나 이 종목은 저는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한 이 정도 구간에서 보겠죠. 뭐 73,000원 구간이든지 아니면 5일선이 치고 올라가는 구간, 내일 정도 5일선 치고 올라가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내일도 음봉이 급하다면. 그래서 내일 정도 음봉이 하단 한 6만원대 한번 봐볼까 해요. 7만원, 69,000원. 네, 그 정도 구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오늘 4천억이 터지면서 매물이 엄청나게 쌓인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SK 케미칼 우,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케미칼 우는 일단은 뺄게요. 대장주만 몇 개를 보는 게 맞아서. SK 바이오랜드, SK 바이오랜드도 사가 두 번, 1, 2, 이틀째까지만 보고, 지금 3일째 이게 상승하면, 어제 말씀드린 게 이게 시초가가 상승하면 본다라고 했고, 상승하지 않으면 안 본다 했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 갭의 하단 정도까지만, 이 하단 정도까지만 보고, 왜냐면 여기를 돌파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번 정도 시세를 줄 수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이 종목은 또 안 보고요. 에이프로젠 KIC, 에이프로젠 KIC로 저희 청취자님이 속상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 같은 경우는 원래 이날 차트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차트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 속에서 시가부터 그날이죠. 수요일날 밤에 HLB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악재 기사가 떴거든요. 악재 기사가 뜨면서 사실 큰 거래량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마감을 했었는데, 큰 거래량을 만들어 마감을 했었는데, 원래대로라면은 시가에 들어가서 이걸 신고가를 노릴 수도 있는 차트라고 저는 봤습니다. 왜냐면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시초가부터 제약바이오가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종목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날. 그래서 뭐 저 또한 여기서 여기서 매도가 된 거예요. 시초가 보고 종목들 빠지면서 이 부분에서 전량 매도가 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제 또 시간 외에 이슈를 터뜨렸고
오늘 기타 법인에서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매물이 좀 쌓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반등을 강하게 했으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3,500원까지 가는데 무리가 없을 종목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매물 압박이라든지 이런 구간에서 지수와 맞물리면서 조금 힘든 구간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일단은 최초 이제 제가 공략했던 타점 부근에 오면 다시 한번 봐볼 예정입니다. 이제 예상이지 이거를 100% 이제 따라 하시진 마시고요. 장 상황과 이런 시장 흐름까지 좀 보면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HLB는 정말 힘들게 하네요. 이제 HLB 자체가 살아나야 전체 제약 섹터가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시가총액 때문에요. 5조 2천억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이 동반 약세를 했죠. 그러면 오늘 얼마나 제약바이오 쪽이 힘들었겠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HLB 그냥 따라잡으면 안 돼요. 무조건 이제 이 파동을 안 먹어도 되기 때문에 이 5일선 쌍바닥까지 기다리렵니다. 5일선이 쌍바닥이 되는 시점이 반등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때까지는 한번 관찰을 해 볼게요. 매매를 안 하고요. 현대바이오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지수가 안 좋아서 조금 힘들어요. 근데 이제 아무리 좋더라도 지금 지수를 무시하고 매매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면 돌파 매매로만 지금 볼게요. 돌파하면 돌파 매매로. 그리고 오늘의 히어로 삼성출판사 강하게 상한가를 갔죠. 일단은 삼성출판사는 원래부터 엄청 강한 종목이에요. 엄청 강한 종목이라 내일 이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또 고점 만들고 또 밀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지금 이제 직전 고점에 이 매물이 상당 부분 많기 때문에 여기 매물을 이제 소화하면서 부딪히겠죠. 그럼 많이 가면 이 윗꼬리까지 가는 모습, 혹은 여기를 돌파하려는 시도, 둘 중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거 축하드리고요. 오늘 저는 토박스 코리아를 매매를 했어요. 토박스 코리아를 매매를 하고, 이제 크게는 먹지는 못했는데 이제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다가 스탑로스를 여기다가 좀 종목을 걸어 놓고 갔더니 나머지 물량이 툭 밑으로 밀리면서 스탑이 걸려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매수 평단은 이제 아래에서 물량이 더 많이 샀기 때문에 한 1620원 정도 1620원 정도 해서 그냥 이 구간에서 매도가 돼 버려서 조금 빨리 매도가 됐죠. 여기서 1680에 매도가 됐기 때문에 조금 빨리 매도가 됐죠. 한 3% 정도, 3% 정도 좀 넘을라나? 한 이 정도? 4% 정도 수익권이 있었는데 오후장에 좀 아쉬워요. 한번 밀주는 알았습니다. 한번 밀주는 알았는데 이거를 못 먹은 거. 그래서 테마의 대장을 좀 잡으시고 매매를 하는 게 좋아요. 결국은 대장주만 가기 때문에. 그래서 토박스 코리아도 내일 같이 움직임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두 종목,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본다면 오로라 정도, 시간 외에 얘는 빠졌네요. 또 추가적으로 본다면 오로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추가적으로 오로라 정도나 좀 오르지 않을까. 토박스는 시간 외에 상이 풀렸네요. 내일 변동성이 크겠네 또 얘는. 자,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또 새로 보는 게 오성 첨단 소재입니다. 오성 첨단 소재고요. 시간 외에 또 얘도 변동성을 또 키우네요. 일단 5일선 타고 올라가는 흐름 보여줄 것 같아서 내일 5일선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일선 기준을 잡아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간 언저리가 바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대응은 5일선 기준으로 대응을 하면 무난하게 대응이 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무난하게. 그리고 두산 피어스를 오늘 일단은 패스하고, 코렌 많이 밀리네요. 지수 영향도 받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구간, 네, 이런 구간까지 열어놓고, 네, 지속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기 종목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네요. 빅텍을 보유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 팀이 종가 베팅이 빅텍이었습니다. 빅텍을 종가 베팅을 해서 방송하다가 잠깐 방송 중지하고 빅텍 매도 주문을 좀 넣었네요. 아마 매도가 되겠죠. 매도 주문 자체를 3,000원에다가 깔아서 매도를 걸었기 때문에 아마 체결이 될 것 같네요. 이제 빅텍은 오늘 이제 제가 매매를 2번 했었어요. 장 초반에 이제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때 이 구간에서 매매를 좀 했었고요.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그냥 흐름이 안 좋아서 그냥 팔아버렸어요. 여기서 들어가서 그냥 팔고, 이제 오후에 3,050원에 40원에는 절대 안 잡혀서 3,050원에 잡아서 이제 종가 베팅을 진행을 하고 했는데, 이거는 운이 좋게 뭐 이제 뉴스가 좀 나와서, 네, 일단은 매도를 진행을 하고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내일 관심주로, 일정이 없었으면 내일 관심주로 지금 빅텍을 오늘 넣었던 건데요. 빅텍이 원래 관심주로 들어 있었는데 그렇게 됐네요. 그리고 내일 이게 이제 그거를 떠나서 지금 풍계리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약세 부분이 이어진다면 내일 아마 갭을 뜨고요. 갭 뜨면 아마 매도가 되겠죠. 갭을 뜨고 나서 또 밀리면 이 안에서 몇 번의 이런 흐름이 이어질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는 잘 대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인선 ENT. 인선 ENT는 이 하단 구간에서 한번, 네, 종목을 잡아봐도 될 것 같아요. 중기 종목으로 조금 관찰을 지속해보고, 올리패스는 종목이 좋아요. 종목이 좋은데 오늘 이제 매도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이게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 이 위에까지 가는 건데, 시장 영향에 의해서 강하게 돌파를 못하면 또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 영향 좀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이큐어. 아이큐어는 지금 추세가 깨진 것 같지는 않아요. 이 5일선 타고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번 관찰을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시초가를 공략을 예상을 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약해서 시초는 공략이 안 됐을 것 같고, 이건 관심주로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네,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중국 관련된 종목들,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왕이 부장 방안으로 인해서 시간 외에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화장품 관련 섹터를 어제부터 매수를 일부 진행을 한 부분이 좀 잘 된 부분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내일 이 중국 섹터, 오히려 중국 섹터가 내일 굉장히 기대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